(10월 21일) 코메리카 네트워크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한국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진다면 선거 불복 선언을 하고 무장투쟁을 독려할 것이라는 뉴스가 자주 나오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분위기를 봐서 판단하건대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묻는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선거 불복은 선거에서 진 분풀이로 고작해야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기대봉으로 애꿎은 진압경찰을 공격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 통계를 종합하면 미국인이 지니고 있는 가용 가능한 총기가 4억 정 이상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 3억 2천만 명보다 총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통계 착시를 수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총기 시장에는 앤틱, 즉 오래된 골동품 총기 매매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들의 총은 통계 집계가 안 됩니다. 총기라는 게 원래 관리만 잘하면 수백 년이 흘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인데 서부시대 남북 전쟁 당시의 무기도 대를 이어 전해지고 실탄 또한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허술하나마 총기 매매 시스템에 갖춘 것은 불과 20-30년 전의 일입니다.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하고 국가가 총기 매매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총기의 3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간 총기 거래 등은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고 밀수입된 총기 시장 규모도 파악이 힘듭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미국에 얼마나 많은 총기가 있는지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웬만한 집은 총을 진열해 놓은 총방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다가 오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주변이 총이 너무 많이 굴러다니기 때문인데요. 군대를 갔다 온 한인 남성들이라면 M16 같은 살상용 무기에 익숙할 텐데 미국은 권총이나 단발식 소총이나 장총 등은 아예 규제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총기 또한 얼마든지 인명을 살상할 수 있지만 호신용 무기로 간주하고 다연발, 기관총 기능을 지닌 살상용 무기만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살상용 무기가 전체 무기의 40% 이상으로 미군을 제외한 전 세계의 정규군이 지니고 있는 개인 화기 숫자보다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들을 살상용 무기를 든 민병대들이 1년에 몇 번씩 자발적으로 자기 돈을 내가며 시골 한적한 사유지에 모여 군대 훈련을 받습니다. 미국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민병대 훈련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민병대를 엉성해 보이는 아프리카 민병대 수준으로 착각해선 안 됩니다. 개인당 무장 비용으로만 따져도 한국의 특수부대 요원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은 가장 싸게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월등하게 강력한 무기를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병대는 미국의 두 번째 헌법 조항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인 셈입니다. 트럼프는 이들을 향해 투표장을 감시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진영과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투표일 당일 선거 부정을 감시할 목적으로 5만 명에 달하는 선거 감시원을 모집 중입니다. 지원자 대부분은 민병대들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는 별도의 총기 휴대 면허가 없이도 총기를 드러내놓고 휴대하고 자유롭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기를 숨기고 휴대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숨겨서 소지하려면 별도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관상 총기 휴대가 명확한, 즉 권총을 외부 탄창집에 넣어 휴대하거나 소총 등을 어깨거리로 메고 다니는 걸 전혀 규제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사실상 투표 감시원들에게 투표일에 총기를 메고 투표장을 어슬렁거려 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들에게 와치의 임무를 맡겼는데 문맥상 총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극우단체 중에서는 트럼프를 위한 군대도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재선을 무력으로 돕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는 전면 봉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극우 사이트는 전쟁을 준비하자고 독려하고 민병대들이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독립선거관리위원회가 차려진 3,143개 카운티 등 지역 단위 중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5% 안팎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는 곳이 1,000개에 이릅니다. 이들 지역의 양당 원로들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편투표가 많은 이번 선거 특성상 선거일에 승자가 나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결과와 상관없이 불복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펜실베니아 등 6개 주는 11월 3일 선거일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등 8개는 선거 하루 전부터 7일 전 이내에, 메릴랜드와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는 선거일을 일주일 이상 남겨둔 시점에 개표가 가능합니다. 버지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은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받자마자 개표를 하긴 하지만 한정된 인력 탓에 지연이 예상됩니다. 선거 불복 발언의 핵심은 우편투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우표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폭탄 선언을 한 셈입니다.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커다란 사기극이라고 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라고 말했는데 절대 제 발로 백악관을 걸어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